지금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 국방 예산이 그야말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돈이 몰리면 주가도 올라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모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26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이날 도이치방크에서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럽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최고 잘 나가는 방산 대기업 세 곳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한꺼번에 낮춰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끝났으니까 더 사지 마시고 그냥 갖고만 계세요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것.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유럽의 이 거대 기업들이 어떤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입니다. 여기는 지금 마진 압박이라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물건은 더 많이 파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핵심 사업인 해양 부문 이익률이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고요. 여기에 미국이랑 영국 정부가 계속 우리도 돈 없으니 가격 좀 깎아달라고 압박을 하니까 성장이 꽉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탈레스. 와, 이건 진짜 방산기업이 자국 정치 상황에 얼마나 휘둘릴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출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프랑스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글쎄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서 국방비가 묶일 위기에 처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불확실성이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시장에서 보기엔 좋은 소식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고평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주가가 더 오르긴 힘들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평가 부담. 바로 이 개념이 앞서 본 세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제는 그 높아진 몸값을 실력으로, 즉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미스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계 최강, 미국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이 돈이 전 세계 방산업계에 단비처럼 뿌려져야 맞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역설의 핵심이죠. 예산은 역대급으로 늘었는데 미국 국방부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affordability, 즉 예산 가용성이 새로운 키워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은 많이 쓰지만 뽕을 뽑겠다, 가성비를 따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자국 기업은 챙겨주고 BAE처럼 미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럽 기업들한테는 가격 낮춰라 계속 압박을 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엄청난 국방 예산이 유럽 기업들한테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 모든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유럽 기업들이 바로 그 비용과 속도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높은 인건비와 낡은 시설 때문에 힘들어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최신 자동화 기술로 가성비와 스피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탱크나 전투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건 바로 바다, 조선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먼저 미국의 조선업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역량이 많이 쇠퇴했죠. 그러다 보니 자기네 군함도 제때 수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간 2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함정 유지 보수, 즉 MRO 시장을 동맹국들한테 열어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누가 잡았을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소들이죠.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현상들이 의미하는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이 그래프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유럽 기업들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퀀텀 점프, 차원이 다른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산업 강국들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낡은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K방산이 세계 안보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